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장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쉬시고 잘 드시고 잘 충전하고 오셨을까요? 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장이 치열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 비컷이라는 재료가 시장에 나와주면서 시장은 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죠. 간밤 미증시에서도 나타났고 오늘 국내 장도 오락가락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의 겨울을 언급하면서 특히 오전장에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0%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그 낙폭을 좀 만회하기는 했습니다만 대형주, AI 반도체, 소부장주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투심이 악화가 된 상황입니다. 반면 그 수급이 이동한 섹터를 보면 좀 바이오의 또 날개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주도주의 자리를 굳건히 해주고 있는 바이오, 성장주의 힘이 더해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장 대비 0.86% 오르면서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비컷의 의미 그리고 이 바이오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업황의 부진도 함께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은 지금인데 저희와 함께 해결책들 모색해 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좀 촘촘하게 세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의 아픈 종목 고민에 대한 해결법 함께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SOS 요청하실 분들이라면요. 02377-2번에 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좀 부끄러워요. 문자가 편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짧은 고민 내용, 사연까지 첨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릴 테니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해 주실 주식 해결사 박성재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 만에 뵀는데 되게 오래 연휴를 보내고 온 기분이 듭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나눠주실까요? 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갔습니다. 그 일정에 대한 리뷰들 그리고 자세한 명쾌한 그런 어떤 인사이트들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좀 잘 시청을 해주시기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연준의 이 금리 인하 영향을 아시아 증시는 오롯이 받아내줬습니다. 대만, 일본, 중화권 증시까지 일제히 상승불을 켜줬는데 우리 증시는 좀 반도체 업황의 부진, 이 업황의 우려감이 좀 섞여지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이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일 또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전문가님 기다리고 있고요. 전문가님이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해주셨듯이 이 BOJ의 금리 인상 여부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좀 정리해 볼 게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장 좀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집어주셔서 거기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집어서 리뷰를 드리자면 당연히 FOMC에 대한 리뷰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에 대한 리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비컷이 나왔어요. 시장의 예상치는 0.25%였는데 0.5% 인하가 나왔는데 전일 미국 증시는 혼조였습니다. 사실 급격하게 내리는 부분들이 어떤 이제 연준에서 확인하는 어떤 데이터 중에 뭐가 하나 조금 깨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좀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월 의장이 계속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왔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고용이 이렇게 조금 꺾일 줄 알았다라고 했을 때, 둔화될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7월에 금리를 인하를 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것이 정책 미스가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혼조를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장 마감 이후에 미국 선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장 마감 이후에는 지금 비컷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계속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드리는데 연준의 자연 실업률, 목표 자연 실업률이 4.4%, 4.5%입니다. 지금 최근의 데이터가 8월 고용 이제 실업률이 4.2%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연 목표 실업률에 못 미치는 정도라서 사실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시장에서는 유독 그것에 조금 집착해서 조금 과잉 해석을 했다라고 전거래일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고용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던 것은 빚컷보다도 0.25% 인하를 하더라도 긴축에 대한 종료 시점 이야기를 좀 해주길 바랬는데 오히려 이제 빚컷이 나오고 종료 시점에 대한 그런 Q&A 질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보유 자금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1월 FOMC가 다시 또 중요해지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앞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BOJ 내일입니다. 금융정책회의가 내일인데 이 금리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인상을 할 거고요. 내일은 이제 금리 변동은 없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우에다 총재가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센 발언, 인상에 대한 센 발언을 하게 됐었을 때는 시장이 당연히 우리 시장이 주춤할 수 있어요. 주춤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BOJ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금융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미국의 금융자산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노이즈를 줄 만한 발언들을 그냥 과연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협력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미국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조금 유한 발언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12월에 또 연준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금리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일본이 또 금리를 인상하고 이런 스텝을 맞춰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게 저는 10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10월이 시장이 상승을 할 건데 그냥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던 것이 미국 재무부에서 재정 정책을 굉장히 잘 풀어낼 거라고 보고 있고 10월에 단기채, TGA 잔고를 소진하면서까지 이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줄 건데 그 상승 트리거가 언제 나올 것이냐. 저는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용도 연준의 목표 실업률이 아직 아닌 상황이고 물가도 그렇게 이제 튀는 상황이 아니고 적정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금리는 세게 내릴 수 있는데 소매 판매, 소비가 좋아요. 전일 이제 미시간 때 심리 지수는 굉장히 좋았는데 소매 판매까지 잘 나오게 됐었을 때는 연착륙 시나리오가 굉장히 짙어지게 돼요. 여기서 재정 정책을 더 풀어내게 됐었을 경우 10월은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트리거가 다음 주 발표될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일 정도가 될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종목을 조금 담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느냐? 저는 모건 스탠리에서 대놓고 힌트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어떤 목표 주가를 좀 하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살짝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게 SK 하이닉스 창구를 보면 모건 창구에서 나온 매도 물량이 좀 있습니다. 명절 전에. 100만 주까지도 매도를 했거든요. 9월 13일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조금 의도적인 조금 발언이 이제 리포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HBM에 대한 과잉 공급이 좀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공급, HBM 공급 자체가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건데 공급 과잉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설득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엔비디아에서 이제 그 반도체 칩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납품을 많이 하면 할수록 HBM도 여전히 계속해서 수요가 탄탄하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인식할 필요 없이 오히려 저점 매수의 찬스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방송 말미에 오늘도 관심 종목 준비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는 국면으로 갈 것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인사이트 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준에서 발언이 나오자마자 실시간으로 주가가 되게 출렁거렸죠. 이게 과연 비둘기파적인 발언인지 혹은 매파적인 발언인지 시장은 좀 의아한 듯했습니다. 연준은 일단 선행적으로 계속해서 대응 전략을 채워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시장은 오잉 하는 반응이었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11월 FMC까지는 금리의 향방 계속해서 주시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전에 10월
10월을 전문가님이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10월장 생각보다 강세장이 나와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하시니까요. 함께 상승 트리거가 될 소매 판매 지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발굴해 볼 수 있을 만한 상승 여력을 보유한 종목들까지도 함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 앞으로 오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톡하고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문자 방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선호하시는 방법 이용하셔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지금 장중에는 또 어떻게 종목들을 또 발굴을 하시는지 포착을 하시는지 그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내용까지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가이드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과 전략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해 드릴 거니까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후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의 종목 상담부터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SOS 요청 해결해 드리고 들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접수 방법 2가지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023772-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대응해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1대1로 꼼꼼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바로 보내주셔서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엔캠이 좀 고민이 되네요. 아, 엔캠 2차 전지 전해액 관련주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들고 계실까요? 한 27만 8천 원 정도 되고요. 네. 매수가는 그 정도 되고 비중은 한 20%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지금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너무 18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거기서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졌다 15만 원대, 16만 원대 떨어졌다 하니까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고민이어가지고. 네, 정리를 해야 되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전액 관련주로서 좀 대장주격인 종목이기는 하지만 네, 지금 또 약간 잠잠하고 침묵을 또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종목 좀 어떻게 전망 보실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예, 우선 지금 시청자님 그 매수 단가를 보니까요. 굉장히 이제 엔캠이 강세를 보이는 시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왕 매수를 하셨다면 이거를 조금 차분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미국의 대선 과정까지도 일단 잘 지켜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쭉 훑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잘 들어보시고 같이 대응 전략 참고를 해보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액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조금 강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IRA 법안입니다. 사실 이제 이 전액을 생산하는 그 국가에서 봤을 때 중국이 70%나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해외 우려 국가로 지정을 해버리면서 이 70% 시장이 이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일본이 15%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한국이 11%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조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IRA 법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북미에서 생산한 배터리 재료로 만들어진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아 공장에 올해 말까지 생산 공장을 증설을 합니다. 그리고 증설됐었을 때 이제 내년에 이제 매출 캐파가 2조 6천억 정도가 될 거다. 그 정도 규모가 나올 거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 이제 올해 1월부터 상반기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그림을 보였어요. 이게 우선 첫 번째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반영돼서 주가에 반영이 되면은 이게 실제로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향해서 이 앞전에 상반기 때 보여준 퍼포먼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세 우상향을 해주는 그림이 나오려면 정말로 내년에 이런 2조 6천억 매출이 실제로 조금 등판이 되어주는지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내년 하반기 때는 저는 그런 성적이 이제 가시화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엔캠을 길게 보유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 주가가 내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반등이 나올 거다. 그 전까지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녹색 곡선이 1년 평균선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옆자리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우선 우리가 한 가지 변수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이제 대선 그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기존에 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이 IRA 법안을 전부 다 폐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시점은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됐었을 정도 즈음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IRA 법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우선 지켜보고 나서 이것을 손절 매도를 결정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전후로 한번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되느냐를 그것을 이후에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섣불리 하기보다는 보유하신 비중 그대로 조금 끌고 가보는 전략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미국 대선이 있고 나서 그 직후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은 그때 상황에 맞게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점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한번 좀 차분히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상담부터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 가이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 향방 일단은 홀딩을 해가면서 그 향방 여부에 따라서 좀 가이드 세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바로 받아볼게요. 이번에도 전화 보내주셨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바이넥스 바이넥스. 네. 3만 원에 40% 옛날에 샀어요. 한 4년. 한 3년. 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상당합니다. 40% 보유하고 계신데요. 어떤 부분 고민되시나요? 아니, 3만 원까지 가려나 본전하면 팔려고요. 그 여부가 좀 전망 같이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 바이오가 정말 예. 이슈도 많고 재료도 많아요. 상승할 여력이 많아 보이는데 예.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오래 기다리셨다고 하니까 오래 기다리신 만큼 그래도 조금 챙기고 나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3만 원 돌파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생물보안법이 하원에서 통과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CDMO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반사 이익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 업체를 대해서 규제를 하는 이런 법안도 지금 대거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넥스가 지속적으로 저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이제 급격하게 턴어라운드가 되고 실적의 퀀텀 점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후년 26년입니다. 26년도 컨센서스 보면은 영업이익 기준 400억대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멀티플, 받을 수 있는 멀티플을 계산해 봤을 때 시가총액이 저는 1조가 돼도 된다 보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보면 6천억대입니다. 저는 3만 원 중반, 거의 4만 원대까지도 길게 보면은 4분기까지 보게 됐었을 때는 좀 도달해 주지 않을까, 이번 사이클에서. 저는 그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4분기 때는 또 바이오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강세 흐름을 좀 잡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 대응을 보시되 조금 끌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3만 5천 원, 4만 원을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좀 잡고 좀 가보시면 어떨까. 어쨌든 올해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거 조금 더 견뎌내시는 것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리스크 그리고 또 개별 리스크가 등장했었을 경우에는 또 이런 전략을 또 다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조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노란색 곡선이 60일선입니다. 3개월 평균선을 이탈을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이탈 시 마이너스 7%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이 구간을 터치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만 원대 라운드 피겨와 이 61선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61선이 깨지지만 않으면 이 추세가 조금 더 유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1선 이탈 시는 그래도 좀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컨센서스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법안 통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반영이 되면서 부합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1차 목표가 4분기까지 봤을 때 저는 35,000원까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한번 대응해 보시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이 오래 담고 계신 만큼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신 가격 라인대까지 좀 홀딩을 해보면서 꼭 수익 청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좀 매크로적인 변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면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61선 이탈을 하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해 보면서 대응 전략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이드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함께하는 공간에서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게 되시면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고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님의 직접 제작하고 전문가님이 소개해드리는 기법이죠.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해서 공부도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 자료까지 저희가 PDF 파일로 무료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전문가님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자료집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수익률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후 저 전문가님 모시고 스마트머니 기법부터 오늘의 관심주까지 공략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시장의 유동성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똑똑하게 보다 스마트하게 돈의 흐름을 쫓아주시는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달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스마트머니 기법부터 배워보면서 이 기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스마트머니 기법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시장이 저는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 생각대로 시장이 좋게 흘러가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이죠. 선택권을 가진 자본의 흐름을 우리가 추정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시장에서도 수익을 잘 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기법이 바로 제가 구사하는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기법이 좋은 기법이다라는 것은 승률도 좋은 것이 당연히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겠죠. 승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도 다르게도 더 좋은 기법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간단해야 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법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법의 과정, 성립 과정이 복잡해버리게 되면은 오판 그리고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간편하면서 좋은 기법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 자, 이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똑똑한 돈은 무엇일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한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요,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도 분명히 있겠죠. 그 주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들어온 돈을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때 들어온 돈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스마트 머니, 제가 이 스마트 머니를 포착하는 신호를 일봉 차트에서 포착되게끔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여러 예시 종목들 그리고 리뷰 종목들을 통해서 설명드릴 때마다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 이 뉴스가 뜬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증명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 바로 패턴식 기법들 있죠. 박스권 매매라든지 추세 매매 같은 이런 패턴에 종속되어 있는 기법들 같은 경우는 어떤 변수들이죠. 매크로 변수가 됐든 정책 변수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되느냐. 자, 보통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하면은 이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연간의 이제 데이터들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쫙 모아놓고 아래서 어떤 매집의 유형, 시작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낸 신호가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이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모멘텀의 시작점, 상승 모멘텀의 시작점에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재료와 뉴스보다도 빠른 저점 매수가 가능하더라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리서치를 막 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리서치를 해서 그 자료에 리서치를 해서 나온 사실 정보와 재료들은 이미 시장에 제공된 재료들이잖아요. 이 재료들을 분석을 해서 이 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에 이 모멘텀, 이미 올라가고 있는 주가 이 가운데 올라타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 모멘텀을 오판한 경우 혹은 앞서 말씀드린 매크로 변수, 정책 변수가 등장을 한 경우 이 모멘텀이 소실될 수 있죠. 그랬을 경우 손절 매도를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모멘텀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잡아내 준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변수가 등장해가지고 꺾이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매매 포인트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드리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좋습니다. 좋은데 매매 방법은 또 상당히 간단합니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신청해 주셨을 때 제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신청만 해주시면 그냥 무료로 다 제공드리고 있어요. 자, 제공드려서 받아가셨다면 이것을 등록을 할 거잖아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돼요. 그러면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 방법이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3가지 방법과 이 4번째 방법은 제가 구두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요. 포착일이 이렇게 될 거예요. 포착이 되면은 캔들이 있고 이렇게 화살표로 포착이 됩니다. 포착된 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계속 보여드리지만 포착이 되고 나서 거래량이 느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언제보다?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좀 잘 잡아내준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매수 방법,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포착이 됐으면 조정을 기다리다가 포착 당일 저점, 이 캔들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겠죠.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 포착일 이후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면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포착 당일, 이 고점 있죠. 윗꼬리가 달렸다면 이 윗꼬리 고점, 이 고점을 이후에 돌파할 때 이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건 이 4번째 방법이 가장 좋아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매집일로 추정될 때 포착이 된다 그랬죠. 자, 근데 포착이 되고 나서 실제로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조짐이 보인다? 그럼 그냥 이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현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편하게 매수를 하는 방법, 이 4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손실도 절대 방치를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손절 추세선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 이탈하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를 하시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절 추세선 타이트하게 나와요.
손절해봤자 크지 않습니다. 근데 수익이 나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이유는 주포들의 저점 매집으로 추정됐을 때 포착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한 번 나면 굉장히 크게 납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어떤 좋은 이유가 있어서 매수를 했든 누가 좋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든 매수를 하면은 이 주가가 계속 빠지게 되면은 물타기를 해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조정이 길게 나오는 종목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때 기술적 반등 살짝만 나와도요. 매도 버튼에 손이 가는, 내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매도 버튼에 손이 간다고요. 즉 뭐예요? 손실 길게 가져가고 수익 짧게 챙겨간다고요. 이런 방법으로 거래를 하신다면은 마이너스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매매가 반복될수록 마이너스가 확대될 거예요. 이 기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손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0%라는 건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손실이 나왔을 때는 짧게 나와야 되죠. 수익이 나왔을 때는 길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같은 기법을 이용을 하더라도 이것이 가능해야지만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다.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다 말씀드리고요. 이 예시 종목을 통해서 제가 설명 더 이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것이냐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크게 올라간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이죠. 지금 코스닥 1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사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했던 시점, 그리고 그 시점에 등장했었던 뉴스. 언제예요? 2월 22일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에 대해서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월 26일, 며칠 뒤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을 청구했다. 수익성이 올라가는 이야기죠.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예요? 라이선스 변경 계약이죠, 계약. 그리고 마일스톤 청구. 이게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걸까요? 회사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고 청구를 하고 계약을 맺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공시를 하고 공개를 하기 전에,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포는 내부 관계자들이냐? 그렇다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이 재료를 가지고 사전에 매집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내부자 정보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언제? 스마트머니 신호가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 그럼 우리는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었던 뉴스가 이때 등장합니다. 이때 등장하면서 급등이 나와요.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이때가 언제냐면 2월 22일부터죠.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9월에서 2월 13일. 이 녹색 기둥 표시, 이게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가 매집을 했을 것으로 매집의 시작점으로 추정됐을 때 포착된다고 했죠. 시작. 최초 포착일 보세요. 시작일 이전에 거래량 없어요. 시작일부터 거래량 늘어납니다. 자, 정확하게 모멘텀이 시작되는 시점. 주가가 우상향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뉴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3번이나 포착하면서 거래량들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포들의 거래량이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마지막 2월 13일에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유를 했잖아요. 28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되고요.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 이탈했을 때 이때 정리를 해도 100% 수익 시세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안 올라가고 반대로 꺾여서 손절 추세선 깨도요. 마이너스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오더라도 짧게 나오고 수익이 나오면 크게 나오더라. 이것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테오젠은 지금 코스닥의 대장주가 됐어요. 잡주 아닙니다. 이런 주식들도 저점에서 잡아낼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이것이 해외 주식에도 해당이 되는 기법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가가 작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실적이 당연히 잘 나오고 나서부터잖아요. 그렇죠? AI 시대를 어쨌든 열어준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뉴스, 이게 어떻게 실적 발표 뉴스가 작년 5월 25일에 작년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 EQ,
23년도 EQ, 작년 2분기 실적부터 굉장히 좋아졌는데 작년 1분기 실적에서 2월에서 4월 실적부터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즉, 이 실적 내용이 언제 등장을 했어요? 작년 5월 25일입니다. 실적 집계 누가 해요? 회사에서 하죠. 그러면은 그 정보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주포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전에 먼저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그것을 잡아내 주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이때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1분기 실적 발표가 작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이때입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이때 포착이 돼요. 포착되고 올라가고 이런 변곡점들을 시작점들을 정확하게 잘 잡아내주고 있어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 작년에 1월 9일에 포착됐거든요. 포착일 이전에 보세요.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죠. 포착일부터 올라갑니다. 즉 변곡점을 모멘텀의 시작점을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내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해외 주식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제가 PDF 파일로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 등록 방법, 손절 추세선 등록 방법, 이용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작성을 해놓고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공짜로 그냥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드리는데도 안 받아가시면 손해잖아요. 그냥 받아보시고 직접 검증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검증 방법입니다. 자,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는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생성이 되고요. 또 주가를 움직여줄 재료들도 나타납니다. 굵직굵직한 이벤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종목까지 선별하기는 참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의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자료집을 받아보신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재료보다도 뉴스보다도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해 볼 수 있는 기회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함께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문가님의 퍼포먼스 배워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촬영하시면 링크 뜨는데 그거 누르시고 바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외에 문자 방법도 준비해 뒀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석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보내드리니까 그 답변의 링크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집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장중에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을 좀 포착해 보시는지 어떻게 가이드를 또 잡아주시는지까지도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시 좀 종목들 살펴봤는데 그러면 스마트머니 기법을 가지고 전문가님, 우리가 공략해봤던 종목들의 리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리뷰까지도 보내드리고 다시 한번 또 참여 방법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관심 종목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 이것이 어떤 뉴스들이 등장하기 전에 정말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작동이 되는구나 한번 좀 잘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HK 이노엔입니다. 지금은 물론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제가 1차 목표가를 이렇게 제시를 드렸습니다. 9월 5일 방송을 통해서 9월 6일 시가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를 5만 원 제시를 드렸고요. 이렇게 손절가를 4만 1,000원 제시를 드렸는데 잘 올라가줬어요. 잘 올라가줬고 1차 목표가에서 물량들을 조금 다 정리할 필요는 굳이 없다. 지금은 불과 며칠 안 됐잖아요. 추석 끼고 하면은 몇 거래일 안 됐습니다. 몇 거래일 안 돼가지고 1차 목표가밖에 달성을 못했지만 결국에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5만 3,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됐는지를 한번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요때입니다. 요때 6월 26일이에요. 한참 전에 포착됐습니다. 요때가 언제냐면 4만 원 아래때입니다. 37,000원 아래때예요. 만약에 저때 이 신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먼저 봤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저때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벌써 30-40% 시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한참 뒤에 들여도 이런 시세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30-40%밖에 못 올랐을 때는 아직 많이 못 오른 거다라고 보통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거래량이 이제서 또 들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갈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뉴스들이 떠요. 실제로 이런 어떤 화이자와 신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뿐만 아니고 K캡에 대한 매출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재료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뉴스들이 등장하기 전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먼저 포착돼 준다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스마트 머니 기법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한 번도 안 놓치고 다 보내드려요. 그냥 다 보내드리니까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연휴를 잘 보내고 오니까 이제는 내 계좌도 수익으로 좀 충전을 해보겠다. 이렇게 새로운 다짐을 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 그리고 스마트머니 기법과 함께 종목들 발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QR코드로 활짝 문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문자로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석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자료집 순차적으로 한 분 한 분 꼼꼼히 다 놓치지 않고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까지 만나봤고 저희가 방송 시간이 또 5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20분밖에 또 채 남지 않았으니까 서둘러서 자료집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지금 이 시간 가장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담아볼 만한 관심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도 좋은 관심주 두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코리아 FT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아마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 자율주행에 대한 물론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이 캐니스퍼 판매에 대한 부분들, 이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료를 앞두고 나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을 잘 해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최근에 코리아 FT에 대해서 피인수설이 돌고 있습니다. 복수의 사모펀드에서 이 어떤 코리아 FT에 대한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내용을 미리 혹시라도 내부자들이 알고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는 주포들이 사전 선침해를 했고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낸 것이다라면 이라는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가장 큰 재료는 사실 이겁니다. 이제 동사가 국내 유일의 카본 캐니스터 완성차 업체 5개 회사에 모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 캐니스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친환경 자동차 부품인 플라스틱 플러넥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하이브리드용 캐니스터가 굉장히 이 동사의 가장 핵심 매출처라고 매출에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현대차와 GM이 어떤 이제 자동차 공급망 청정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특히 GM 측에서 먼저 손을 벌렸는데 이유는 이제 현대차의 강점이 바로 하이브리드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동사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동사의 주요 생산품, 제가 뭐라고 했죠? 카본 캐니스터입니다. 넘어갔네요. 카본 캐니스터입니다. 특히 이제 연료 탱크 내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활성화탄으로 흡착해 엔진이 작동할 때 연소하도록 하는 친환경 자동차 연료 부품이다. 대기 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HEV, 하이브리드용 캐니스퍼 판매 비중이 높아질수록 매출 이익이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한번 이제 매출을 이제 반기 보고서에서 열어보게 되면은 이 캐니스퍼 쪽에서 이 매출 비율이 높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부분들, 이 하이브리드 캐니스퍼 이쪽도 잘 봐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10월에 또 이제 테슬라에서 이 FSD에 대한 그런 성능을
여실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로보택시가 또 공개가 돼요.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재료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8월 12일에 포착이 됐거든요. 근데 포착일 이전에 추세가 어때요? 쭉 하락을 하다가 포착일 이후부터 올라가고 평상시 거래량들 보세요. 비교가 확실하게 되죠. 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준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은 여전히 추가적인 매집 구간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1차 매수 가격을 내일 시가 제시드리고요. 1차 목표가 7,300원 제시드리고 손절가 6,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굉장히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튼이라는 기업과에 대한 협력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테슬라가요, 사실 이제 슈퍼차저, 그리고 배터리 저장 장치, 저장 제품에 대한 그런 가정용 저장 제품에 대한 개선을 나선다라고 합니다. 자, 넘어갔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저장 제품 개선에 나선다. 근데 테슬라의 실제 매출 로드맵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판매율에만 우리가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캐시우드에서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가 이야기를 한 것도 그렇고 결국에 테슬라의 가장 큰 매출은 이 FSD가 될 거고 그 다음이 배터리 저장 장치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력 사업 중 하나가 배터리 저장 장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에어비앤비의 그 조개비아 이사를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용에 대한 부분들, 배터리 저장 장치에 대해서도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 과정이 2025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테슬라의 파워빌에 대한 차단기 패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 업사이드가 이튼사가 한 내년 정도면은 좀 등장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동사랑 무슨 상관이냐? 동사가 이튼에 유일하게 AFCI에 대한 AFCI PCB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 어셈블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력관리 기업이에요. 특히 데이터 센터 산업의 성장에 따른 매출 증가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동사가 PCB를 유일하게 납품을 하고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2에서 2025년 연평균 16% 성장해서 25%로 상향 조정이 됐고 이런 성장하는 동안에 이 제일일렉트릭에 대한 수혜도 같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조금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9월 10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는 추세가 쭉 하락을 하다가 거래가 좀 터지고 시세가 멈추고 스마트 머니 신호가 터지고 나서 조금 더 앞으로 저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추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 마찬가지로 내일 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1차 목표가 9,600원 제시드리고 손절가 7,500원 제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관심 종목들을 소개를 드리기 앞서서 사실 시장의 대장주가 제가 소개드리는 관심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 소개드리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도 분명히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신청하면 다 드리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나에게 실질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그걸 좋은 종목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좋은 종목, 그리고 그 좋은 종목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딱 캐치해 주는 게 바로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함께 하신다면 급등의 초익을 잡아내면서 수익 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화면에 지금 크게 띄워드렸습니다.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스캔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방법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받는 이에 샵 3772번 입력하시고 문자 내용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성재 이렇게 이름 3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